사람을 향해서, 집안의 특정인을 향해서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내 말을 안 듣거나 나보다 앞서 걸으려고 하거나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게 정말 서열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를 보면은요, 사람과의 서열 문제를 이야기하며 바로 잡으려면 복종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알쏭달쏭하고 수의사나 훈련사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다른 강아지와 사람의 서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강아지와의 문제 중 특히 강아지의 공격성과 관련된 부분을 서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과 강아지는요, 서열이 없습니다. 서열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강아지와 사람은요,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10마리가 있다면요, 10마리가 서로 서열을 정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요. 무리를 지어 사냥하던 습성상 협동을 하여 무언가를 이루려면요, 서열이 존재해야 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이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요, 수직적인 서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혹은 군대나 이런 것들은 다 직책에서 나누어진 서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요, 침팬지나 원숭이 혹은 새를 놓고 서열을 구분하지 않듯이 강아지들도 사람과 자신은 종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강아지는요, 사람을 두고 서열을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서열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형성되는 무언의 약속인데요, 강아지와 사람은요, 생활하는 언어나 문화,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도요,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로 완전히 종이 다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강아지랑 밥그릇이나 잠자리 혹은 암컷 강아지나 혹은 주인의 사랑 등등 이런 한정된 리소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자신의 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또 서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동물 행동학의 정론입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난 내용이거든요. 강아지는 사람과 서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과 강아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던 간에 그것은 절대 서열과 관계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요, 강아지 중에 아주 간혹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과 사람을 구분 못하는 이런 이상한 강아지가 있으면 모를까, 정상적인 강아지는요, 자신이 사람과 서열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서열의 문제가 아닌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종 훈련은 과연 필요할까요? 당연히 서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종 훈련은 필요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복종 훈련은요,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 공격성을 보인다면요, 그것은 알파독 증후군이라는 서열상의 문제이니 보호자가 서열상의 우위인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이런 발상에서 나온 훈련 이론인데요, 복종 훈련이나 알파롤, 알파 증후군 같은 이런 이론은요, 1945년도에 미국의 야생 늑대 보호소에서 늑대들을 관찰하여 논문으로 나온 이론인데요, 이 논문은 오류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견되어서 논문 자체가 취소된 이론입니다. 내용은요, 야생 늑대들은 무리의 리더에게 복종식을 표현할 때 가장 약한 급소인 배를 드러내 누움으로써 나는 너를 리더로서 존중하고 따른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늑대 무리의 리더는요, 다른 늑대 입을 살짝 물어서 자신의 무리의 리더임을 표현하고 입을 물리는 쪽은요, 가만히 있음으로써 상대편이 리더임을 인정하는 이런 의식을 종종 보여왔거든요. 이 이론을 근거로 강아지를 뒤집어서 배를 보이게 하는 롤오버나 아니면 강아지의 입을 손으로 꼭 잡아서 제압하는 머즐 컨트롤이라는 훈련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상 강아지가 이해도 전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공포심만 생기고요, 신뢰만 깨트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의 훈련법입니다. 근거도 없고 효과도 전혀 없는 훈련법에 들어가는 거죠. 늑대와 강아지는 일단 완전히 다른 동물이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강제로 몸을 뒤집거나 종이 다는 사람이 입을 잡아 통제하는 것은요, 강아지의 언어도 아닐 뿐더러 훈련도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강아지와 서열에 대한 문제나 인터넷에 퍼져 있는 알파롤 같은 내용은요, 80년도 더 전에 나온, 그나마도 내용상의 오류로 취소된 논문을 근거로 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리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원인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외로 두려움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으르렁거리며 경고를 하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특정인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면요, 그 특정인이 서열이 낮아서가 아니고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이미 잊었지만 강아지가 공포를 느꼈던 과거의 어느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다 다른 사람 향해 짖는 것도요, 알파독 증후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아니고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은요, 근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항불안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공격성의 원인은요, 과민성 공격성입니다. 사실 이것은 뇌 속의 충동 조절의 문제로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당뇨병과 같이 뇌 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 조절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갑자기 확 물어버립니다. 사람의 충동 조절 장애나 우울증, 공황 장애와 같은 질환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격성의 원인에는요, 다른 개를 보고 흥분하여 나를 물거나, 동물병원에서 처치 과정의 두려움을 주인을 물어서 해소하는 이런 방향이 전환된 공격성, 그리고 리소스 가딩, 소유욕에 의한 공격성으로요, 먹던 간식을 뺏으려고 하거나 밥그릇에 손을 대면은요,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질병으로 관절인염이나 아니면 갑상선기능 한진증 혹은 만성 통증성 질환 등이 우리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프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는데 아픈 데 건드리면 물어버리는 거죠. 공격성이란요, 강아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공격성의 스펙트럼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요, 이 공격성을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하고요,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 환경적인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사람은 서열관계가 아닐 뿐더러 어떤 경우에도 복종 훈련이 효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공격성은요, 치료의 문제이지 훈련의 문제가 아님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강아지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사람은 미처 몰랐던 강아지와 사람은 서열관계가 아니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